그런다고 내가 위험해질까?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야. 그 시련을 통해서 이 박성배는 더 강해지는 거라고. 하지만 너 다치게 두지 않아. 왜냐? 넌 내 새끼니까.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악덕시장 박성배의 뒤치다거리를 맡아 하는 도경,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김차인 검사, 이들이 펼치는 아수라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이 모든 게 쇼임을 표현하기 위해 경쾌한 브루스 음악을 깔았습니다. 이 씬에 깔리는 음악은 마약을 수사하는 특수팀 이야기를 담은 걸작 미드 와이어의 OST Way Down in the Hole입니다. 전작 비트에서 컷을 잘게 나누고 감각적인 액션을 만들었던 감독은 이 영화에서는 약속하지 않은 듯한 진짜 리얼한 싸움을 하길 원해서 막싸움 액션을 비교적 컷을 길게 찍었습니다. 액션 디자인은 허명행 무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호흡이 짝짝 맞는 도경과 성배, 도경이 들고 있는 칼로 달려드는 박성배 시장입니다. 이 장면은 특수분장팀과 특효팀이 가짜 피부를 만들어서 칼이 피부를 가르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찍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아니, 영화 시작부터 황반장 몸은 그냥 뚫어버리더니 이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감독 나름대로 순화시킨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박성배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냐? 저 뒤의 화면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 건에서 손 빼는 게 좋겠어. 사실 이곳은 엄청 넓은 공간인데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좁게 느껴지도록 앵글을 잡았습니다.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꼭 구속시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사에게 혼날 때 똑바로 못 보고 넥타이 핀을 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대로 연기에 적용했다고 하네요. 박성배의 아지트는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폐쇄된 미군 기지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박성배의 아나 무인, 막무 가내인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총을 사용해야 하니까 설정이 맞아 떨어져서 좋았다고 하네요. 부산에 위치한 비어있는 화물 창고를 세팅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엄청 넓은데 좁게 보여지도록 앵글을 잡고 조명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어두운 곳은 아예 블랙으로 떨어지고 광원을 여러 개 배치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인물마다 빛이 머리로 떨어지는 탑 라이트를 세팅해서 인물에게 집중도를 높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개봉 전에 시사를 해보니 영화가 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끔찍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함께했던 스태프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개봉 전에 전체적으로 톤을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두웠던 벽의 질감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배우의 얼굴이 잘 보여서 화면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건 내가 해야 한다는 듯이 총을 장전해주는 도경. 다 알면 그게 쇼지. 정치냐? 박성배의 아나무인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병원에서 입은 등산복과 마찬가지로 살짝 어울리지 않는 옷을 본인 마음대로 입는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경이가 집착하게 아주 잘했어. 캐리어 진행권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은 실장이 하던 건데 벌써 은충호 실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하게 된 선모. 야 경찰 절로 나가 있어. 아, 아직도 선모에게 밀리고 있는 건가? 이때 태 사장이 찾아오는데 이 선을 긋는 건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태병조는 뒷간에다 갖다 버려본다고? 그러려고요. 미안해요, 형님. 이 둘이 옥신각신 할 때 도경이 충우의 스마트폰에 도청 어플을 까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모가 박성배를 향한 충성을 확실히 보여줘 버립니다. 이것은 차 본네트만 뜯어내 손으로 밀면서 촬영했습니다. 걔 건들지 말라고. 나가 이 새끼야. 아, 나는 이런 미친 새끼가 좋아. 성모가 제대로 한 건 했네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위기감과 동시에 본인 때문에 선모가 타락해 간다는 안타까움까지 담은 연기입니다. 시장님이 내 전화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야? 이 씬을 찍을 때 눈이 오는 바람에 CG로 눈을 다 지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도 CG로 많이 지운 컷이라고 합니다. 아씨, 멍하네 진짜. 야, 너 아직 꼬마야. 이미 본인은 밀렸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도경.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어봅니다. 차로 깔아 뭉겨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가 미쳤어 날 때려버렸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박 시장이 토요일 날 태경주 잡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김차인과 접선하는 도경. 이곳은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 골목의 모든 집을 다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 해서 이곳을 섭외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느와르에서 음모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밀실이거나 룸사롱 아니면 주차장이나 한강 둔치 다리 밑인데 감독은 기존의 느와르와는 차별점을 주고 싶어서 다른 공간을 찾다가 아주 평범한 일반 주택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네요. 박성배는 돈 없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믿기잖아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세팅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가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는 그대로 담기만 했다고 합니다. 촬영은 장화 홍련, 악마를 보았다, 서복 등의 작품을 찍은 이목의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배우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정만식 배우가 촬영 감독에게 이쪽으로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연기를 하면 알아서 찍겠다고 배우는 배우의 일을 해 우린 우리 일을 할 테니까 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네요. 와,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번 촬영은 감독도 처음 시도해보는 사전 리허설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촬영장에 다 모이면 가장 먼저 회의를 하고 동선과 감정선을 잡으며 리허설을 한 후 배우들이 분장을 하기 위해 빠지면 스태프들이 리허설대로 장비를 세팅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배우와 스태프들이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촬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잘못한 건가? 진짜 모르겠다. 내 영정사진 이걸로 써. 한도경의 죄의식과 같은 존재인 아내. 너 대신 내가 벌 받는 거 알지? 마치 도경이 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창밖에 내리는 비가 얼굴에 비춰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도경 씨가 좋겠다? 가서 고기 물어와. 은 실장을 미행해야 하는데 도경을 보내려는 차인. 이때 그냥 승미가 갔다면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의 말은 죽어도 듣지 않는 남자들이 파멸의 길로 꾸역꾸역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사가 알아서 할게요. 계단을 내려가기 전 복도를 통과하는 롱테이크 씬이 있었습니다. 미술가 소품팀이 정말 공들여 골목을 세팅했는데 아쉽게도 삭제했다고 하네요.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뭘 보나 봐, 새끼야. 깐차 역은 정민환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의 전작 무사에도 출연했었고 영화 곡성에서는 이런 분장을 하고 곽도원 배우와 만났었죠. 다른 배우들이 영화 오디션에서 이 배우를 보면 거의 포기할 정도로 연기력으로는 깔 수 없는 명품 배우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안 좋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박성배 시장이 무슨 일을 시킨 걸까요? 조선족을 너무 우습게 봤네요. 총을 뺏겨버리고 만 도경. 마지막에 잘못 맞은 것 같은데 귀가 들리지 않는 도경. 역시나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총을 찾기 위해 조선족들을 쫓는 도경입니다. 이 조선족 운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카 스턴트를 가장 잘한다는 권기덕 무술 감독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오랜 시간 준비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도로는 안산에 개통이 안 된 도로를 일주일간 빌려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 반 이상을 모든 스태프들이 회의를 하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에는 비가 내린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촬영 기사가 비가 오면 더 멋있을 것 같다며 비를 뿌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살수차까지 같이 달리면서 찍어야 하니 너무 힘들어서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또 결과물이 나오면 그간의 고생을 잊을 정도로 좋은 화면이 나오니까 이 맛에 영화 만든다고 하네요. 이 컷은 정우성 배우가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차로 한번 부딪힌 후 컷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어서 엑셀을 밟는 게 사실 정말 위험한 촬영인데요. 카 체이싱 액션까지 소화해내는 천상 액션 배우 정우성입니다. 한국 액션 영화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카 체이싱 액션. 감독은 이 씬을 액션보다는 도경의 감정이 폭발하는 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허명행 무술 감독이 액션 디자인을 짜고 촬영 감독과 허명행, 권기동 무술 감독, 특효팀과 CG팀, 특수 장비까지 혼을 갈아 만든 롱테이크입니다. 그렇게 총은 찾았는데 이들이 배달하는 것은 약이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엔 차가 폭발하면서 약 가루가 온 사방에 뿌려지는 컷이었는데 비가 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마약이 날리는 건 삭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모는 당장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원래 대본에는 차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우성 배우가 감독에게 선모가 꼭 나와야 한다고 해서 결국 나와 함께 비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선모의 감정이 차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박성배 집사 노릇만 20년 넘게 하셨죠. 유일하게 성배를 향한 의리를 지키는 은충호,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화나셨지? 박성배를 만나러 가는 도경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씨는 차를 견인차 위에 올려놓고 달리며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영화 초반과는 완전히 달라진 선모의 눈빛. 신새끼 진짜. 뭐 양복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인생이 존나 아름답니? 무슨 그런 질문을 해. 형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선모입니다. 왜 얘기 안 한 거야? 아유,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데요. 도경을 압박하며 취조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얼굴에 조명을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옆에 불까지 질러 화상같이 타는 듯한 성배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길 원해서 영화 전반에 걸쳐 성배의 안광 부분을 CG로 밝혔다고 하네요. 시장님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씬은 기본적으로 촬영은 다큐멘터리처럼 조명은 누아르적으로 세팅했습니다. 일반 드라마는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예쁘게 조명을 세팅하는데 느와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도록 조명을 댔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인물마다 머리 위에 탑라이트를 세팅하고 화면에 형광등 같은 다른 광원이 보이도록 세팅했습니다. 형광등의 빛은 인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화 조명과 부딪히지 않도록 세팅을 했다고 하네요.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야. 하지만 너 다치게 두지 않아. 왜냐? 넌 내 새끼니까.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일단은 위기를 넘긴 것 같은데 성배는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까요? 가장 먼저 수감 중인 짝대기 보내고, 이분이 바로 미술을 맡으신 장근영 미술 감독입니다. 이 씬에도 와이어의 OST Way Down in the Hall을 깔았습니다.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장에서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시장님 잘 계시지? 원래 대본엔 은충호를 누군가 밀었다 였는데 아무래도 선모가 밀어야 할 것 같아서 대본을 바꿨습니다. 의사로서도 마지막으로 수술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담당이 역은 우리의 노을이 최성원 배우가 맡았습니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가 2016년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이거 보호자분이 원해서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이 목소리는 차례영 배우가 대신 후시 녹음했습니다. 건강해진 최성원 배우를 다시 보고 싶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장면 전에 눈물을 내기 위해 선모에게 가슴을 좀 때려달라고 하는 코믹한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100%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주셔야죠. 아, 황반장 살해 현장이 담긴 영상. 내가요 도경 씨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 그거 아시나? 하! 씨라 꽁꽁 씨. 이 대사는 곽도원이 직접 만든 대사입니다. 너무 휴머니즘적으로 갔다 내가. 아우, 이거 너무 잔인한데? 정만식 배우가 때리는 거라 더 공포스러운 것 같은데요. 리허설이 끝나고 본 촬영을 할 때 스태프들까지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윤지혜 배우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촬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다고 하네요. 감독은 잔인함을 초월해서 김차인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양을 완전히 태워 번제를 올리는 느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협박과 회유를 했으니 이번엔 완전히 극한의 상황까지 도경을 몰아넣어야 엔딩 장례신 씬에서 도경의 감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눈을 감는 관객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오디오 디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보지 않아도 잔인함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도경은 움직이는 인형을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살인 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배우들 사이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타집이라는 촬영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가 어쩔 땐 핸드헬드 같고 어쩔 땐 스테디캠 같고 또 어쩔 땐 트라이포드 같은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감독과 친분이 깊은 영화 무례한의 오승욱 감독이 사석에서 이모계의 포타집이란 말을 반복해서 할 정도로 이모계 감독은 촬영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담긴 것 같은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충후의 장례식, 박성배의 쇼가 또 시작됩니다. 이곳은 미술 감독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트입니다. 감독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장례식으로 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문상올 줄은 몰랐어. 장례식장을 찾은 도경. 밖에서는 김차인 검사팀이 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성배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우리 도경이가 나한테 효당을 걸었다 이거지. 성모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하러 다닌다고 하면 믿겠니? 다 이거 한술 뜨자고 사람이 사는 거야. 와, 이게 진짜 뭔 개소리야 이게. 사실 이런 공간에서 얼굴에 이런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지만 영화적 긴장감을 위해 개별 조명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벽에 독특한 무늬를 만드는 광원 역시 미술 감독이 디자인해서 제작한 등입니다.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방금 말투는 좀 거슬리네요. 말에 진심이 없어서. 이 대사는 사실 성배에게 들었던 말을 되돌려주는 대사입니다.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은 시장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투 거슬린다. 말에 진심이 없잖아. 이런 장면이 아쉽게 삭제되면서 도경의 대사가 됐네요. 그 아가리 닥쳐라. 진짜 괴물이 된 것 같은 도경. 성배를 도발하기 위해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나이 필름 한재덕 대표가 독함을 보여주려면 유리 정도는 씹어야 한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재덕 대표는 영화 신세계와 올드보이 등 여러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장례식 씬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10번이 넘게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최종으로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큰 결말은 정해졌지만 그 외에 웬만한 설정들은 전부 수정하면서 찍었다고 하네요. 현장 분위기와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새로운 영감이 계속 떠올랐고 어떻게 풀어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 창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훌륭한 배우들을 한 프레임에 담았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촬영을 영화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이 씬을 가장 마지막에 찍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이씨. 도경의 돌발 행동.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네, 소수해. 이곳은 용산의 구 철도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검사 일행을 막아서는 선모. 불법 감청하는 차량을 잡아뒀습니다. 주지훈 배우는 만식이 형 얼굴이 까맣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알아서 브레이크 등에 얼굴이 비치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간 빛과 휴대폰의 빛이 부딪히는 이미지가 느낌이 있는데요. 자꾸 까부지 마. 이러다 수갑 찬다. 정만식 배우가 빛을 가려주면서 얼굴 반을 가리는 것까지 계산된 위치 선정이라고 하네요. 같은 시간 안에서는 도경과 성배의 대화가 삭제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검사 새끼 설득 못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시장님께서 설득하지 못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진심으로만 하고 받아주길 바라야지. 문자를 미리 보낸 것도 그렇고 삭제된 내용을 보니 도경이 머리를 많이 굴렸네요. 안노는 머리 쓰느라 고생이 많다니까. 결국 도경의 뜻대로 성배와 만나게 된 차인. 그 피 터지게 싸우면 뭐합니까? 이제부터 두 분이 대화를 잘 나눠보시죠. 이 씬은 인물이 더블되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빛으로 나와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록 치밀하게 배치와 동선을 잡았습니다. 역시나 천장을 뜯어서 인물마다 탑 라이트를 세팅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 얼마에 사실라 그러셨어요 나? 액수는 궁금하네. 조용히 어둠 속에 있다 빛으로 나와서 저요. 힘들어서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못하겠습니다. 대사 몇 마디 하고 쓱 사라지는 도경. 이 대사는 진짜 촬영이 힘들어서 본심이 담긴 대사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도경.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이런 골목이 잘 없지만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형 때문이야. 네가 고집해서
지금 던진 것은 여권입니다. 이 장면 전에 필리핀 가라고 여권을 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민섭이 필리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듯이 필리핀을 가면 죽는 거죠 뭐. 이 씨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신 안치실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누워있는 시신 역은 조명부 스텝이 분장까지 다 해서 누워 있었는데요. 화면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서운했다고 하네요. 네가 형을 쏜다고? 내 새끼 하나 못 쏴. 하지만 선모도 사람인지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명의 격투 장면은 망원 렌즈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찍었습니다. 카메라에 부딪히기도 할 정도로 가까이 바로 앞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짜여진 약속대로 하는 액션이 아닌 진짜 돌발적인 싸움처럼 느껴지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벽이 까칠까칠한 질감이라 정말 많이 까지고 다쳤다고 하네요. 주지훈 배우가 흥분한 나머지 넥타이를 진짜로 세게 당겨서 컷이 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중간에 컷을 하면 다시 감정을 잡기도 힘들고 몸도 너무 힘드니까 배우를 위해서 컷을 빨리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형이 미안하다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미안하냐? 주지훈 배우는 이 씬의 감정이 너무 어려워서 감을 못 잡고 25번 정도의 테이크를 스스로 다시 찍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연기한 컷이 오케이 컷이라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는 그동안 차가운 바닥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느라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씬의 음악은 이들이 결국은 파국으로 향하는 걸 암시하기 위해 엔딩에 나오는 BGM 사탄 유어 킹덤 머스트 컴다운을 이재진 음악 감독이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이재진 음악 감독은 파이란, 오아시스, 사랑니 등 말랑한 멜로 전문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영화 음악을 부탁했더니 느와르는 처음이라며 본인을 왜 찾아왔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결국 형을 쏘지 못하는 선모. 이게 다 때문이야, 알아? 아,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손은 잡아서. 해외판에는 손가락 한 개가 남아 덜렁거리는 컷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너무 잔인해서 국내판에는 깔끔하게 잘린 컷을 사용했습니다. 전 잔인함의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선모 어떡하냐 이 새끼야. 진짜 쏘냐. 이 장면 역시 주지훈 배우가 계속 해보고 싶다고 해서 테이크를 정말 많이 갔다고 합니다. 조지다 뱅뱅이다. 씨발. 결국 선모를 죽이게 된 도경. 한편 성배와 차이는 자, 이건 대한민국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녹음한 겁니다. 자, 갑시다. 가 빨리. 검사님. 와, 씨 진짜 겁나 무섭다. 당신 무기징역이야 이씨. 겁에 질린 차인의 외침. 그냥 얘네들한테 내 팔 한 짝 자르라고 하면 돼. 민평동 외노자 거주지 강제 철관 얘기 들었지? 여차하면 설명충이 될 수도 있는 대사이긴 하지만 그럴 걱정이 없는 건 대사를 치는 사람이 황정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미치셨어? 미안해요. 윤대열 배우의 위치가 원래 이곳이 아니었는데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리병천이 이렇게 웃으면서 박성배의 잔인함을 더했습니다. 너 새끼 뭐래니? 겁날 거 없다. 그리고 진짜 아수라가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정만식 배우 스스로도 너무 좋다고 정말 만족한 장면입니다. 이 대사의 해외판 자막은 I'm very tired였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빵 터졌다고 하네요. 성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차인.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 이씨. 곽도원 배우는 그동안 검사 역을 많이 해서 망설였지만 이렇게 검사의 권력을 내려놓고 무너지는 장면이 있어서 이 영화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야, 내 팔 잘라. 잘 봐 김차장님. 와, 씨, 진짜 너무 살벌한데? 이 장면을 찍으면서 감독은 이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정민 씨 진짜 자르면 안 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검사님이 하세요. 이 새끼 이거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 부하를 죽이려 하는 차인. 윤지혜 배우는 정말 이 씬이 공포스러워서 제발 빨리 좀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도경이 차인을 쏴버립니다. 도경이니?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니? 이때 떨어뜨린 총알 하나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박성배 밖으로 나와. 이 대사는 나중에 좀 유명한 대사가 됩니다. 앰뷸런스 좀 불러줘요. 한없이 비굴해진 차인입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스토리 만들 수 있지. 나도 피해자고. 이 안경에 비치는 건 CG로 심은 게 아니고 실제로 비춰지도록 안경 알을 코팅해 놨습니다. 안경테는 모스콧 6L 제품입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도 참 나랑 닮았네. 이 장면 역시 얼굴 클로즈업을 망원 렌즈로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도경아? 또 아닌 새끼가 쓸데없이 승질만 있어. 와, 진짜 이런 연기를 어떻게 며칠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 배우들은 그렇지 않아도 연기 천재들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니 이건 뭐 연기로는 깔 수가 없지. 지뢰 팽팽이다 이 아, 속 시원하다. 이 곡은 로버트 플랜트의 가스펠송 사탄 유어 킹덤 머스트 컴 다운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시카고 시장이 치매에 걸려 죽어가는 내용을 담은 미드 보스에도 쓰인 곡입니다. 로버트 플랜트 측에서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개봉 전까지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재진 음악감독이 다른 음악을 준비했는데 토론토 영화제 출품을 하기 전에 극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아내를 위한 남자의 복수극이라고 신호를 다시 써서 보냈다고 하네요. 결국은 모든 악당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악귀들의 전쟁, 영화 아수라였습니다. 개봉 당시 연기 장인들의 귀신 같은 연기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마지막엔 심신이 힘들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사건과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잔뜩 나와서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다음 영화를 주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